디테일이 퀄리티다. 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해볼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성우모터스에서 만든 인터스텔라라는 차량입니다. 인터스텔라는 성우모터스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영상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구독자이신 우로보로스님께서 이 차량을 구입하셨다고 해서 리뷰를 하러 찾아온 것인데요. 제 채널 초창기 때부터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늘 저에게 부족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구독자 분이셔서 그분이 구매하신 차량은 어떤 것인가 궁금한 마음에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우모터스로부터 의뢰받은 것도 아니고 패밀리 카라반에서 차량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서 정말 마음 편하게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아쉬운 점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스텔라는 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 모델을 베이스 차량으로 하고 있는데요. 스타리아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모델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차량에 컴포트2 옵션을 기본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기본 차량의 가격만 3,734만원에 50만원을 더해서 3,786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리아 차량에 캠핑카로서의 특장들을 올려놓게 되는데 이 가격이 3,564만 4천원이라서 그래서 기본 가격은 부가세 포함 개소세 별도로 7,350만 4천원입니다. 이 인터스텔라 모델에는 베이스 차량의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 3가지가 있고 그리고 캠핑카로서의 옵션이 총 2가지가 있어서 5가지 옵션을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캠핑카로서의 옵션은 패키지 1, 2로 나눠져 있는데 패키지 1 같은 경우에는 무시동 에어컨과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만한 옵션이고 패키지 2 옵션은 조수석에 스위블 시트가 패키지 2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총 5개의 옵션을 모두 선택을 하시게 되면 부가세 포함 개소세 별도로 8,325만 4천원의 가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재원은 스타리아 라운지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자동 팝업 루프가 기본 제공되다 보니까 높이가 좀 더 높아지는데요. 높이는 2180mm라서 2.3m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2.1m 제한이 있는 곳은 루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주의하셔서 운행하셔야 되는 차량입니다. 이제 차량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전자동 팝업 루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자동 팝업 루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이 뒤쪽의 높이가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뒤쪽의 높이가 내부에서 재봤을 때도 30cm가 넘게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안에서 생활할 때 훨씬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장점입니다. 팝업 루프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여기 컨트롤 패널에서 팝업 루프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면 버튼을 2초간 눌러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2초 정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팝업 루프가 올라가게 됩니다. 팝업 루프를 접을 때에는 팝업 루프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상세한 설명이 나오고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면 버튼을 2초간 이렇게 눌러주라고 나오는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팝업 루프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중간에 한번 셔터도어를 누르고 루프베드를 확인해달라, 운전석 또는 동승석 창문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창문을 닫고 있을 경우에는 내려왔을 때 안쪽에 공기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내려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버튼을 다시 2초간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루프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동 팝업 루프가 만약에 고장이 나버리면 이걸 내릴 수가 없어서 집으로 복귀하시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전자동 팝업 루프에 문제가 있어서 전동으로 내리지 못할 시에는 주방 판넬 뒤쪽으로 이렇게 강제 하강 스위치라는 것이 있어서 이 안쪽에 있는 스위치를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 수동으로 팝업 루프를 내리실 수 있어서 루프 때문에 집으로 복귀하시지 못하는 일 없이 간단하게 접어서 또 복귀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자동 팝업 루프를 계속 적용해 보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팝업 루프 올라가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팝업 루프 위에 올라가기 전에 팝업 루프를 올렸을 때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라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쇼급 쇼버가 있어서 큰 힘 들이지 않고 밀어 올릴 수가 있는데요.
높이를 재봤을 때 거의 2m 30cm 정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장훈 씨가 온다고 하더라도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이 내부 생활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릴 때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 손쉽게 내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팝업 루프 공간은 또 분리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닫아주시게 되면 2층 팝업 루프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팝업 루프로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올라가실 때는 조수석 쪽, 팔걸이 쪽을 밟으시고 이렇게 운전석 쪽, 어깨 시트 쪽을 밟으신 이후에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 팝업 루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공간감, 그리고 단열, 그리고 냉난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공간감에 있어서는 전체 폭이 매트리스 옆에 공간까지 모두 합하면 120cm에 가까울 정도의 폭이라서 좁지 않은 폭이고요. 길이 같은 경우에도 190cm 이상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누워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30cm 이상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대로 누워서 보여드렸는데도 누워서 있을 때 그렇게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고요. 반대쪽으로 눕는다면 훨씬 더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폭에 있어서도 성인 2명이 누워서 주무시기에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팝업 루프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점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단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철에는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단열이 정말 중요한데,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 천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 소재가 정말 두꺼워서 단열의 측면에서 분명히 신경을 썼다는 느낌이 드는 재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공간을 냉난방을 어떻게 하는지도 분명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가장 뒤쪽에 보면 히터 토출구가 있어서 에바스패커 D2에 공기가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따뜻하게 지내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차량의 무시동 에어컨이 정말 좋은 것이 장착이 됨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는 에어컨 공기가 올라오는 것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아쉬움인데요. 성우모터스에서 정말 신경 써서 이 차량을 만들고 있고 충분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도 에어컨 배관이 올라올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좀 더 완벽한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난방에 있어서도 바닥에 DC 매트 같은 것을 깔아놓고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단에 220V 단자와 USB 단자만 있어서 12V C가잭 단자가 없기 때문에 DC 매트 연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12V C가잭 단자가 없는 것은 무시동 에어컨에 송풍구가 없는 것과 더불어서 개선된다면 정말 완벽한 팝업 루프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팝업 루프에서 중요한 것은 또 침대의 편안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래쪽에 갈비살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데요. 유럽 차량들 보면 별도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요즘 많이 적용이 되긴 하지만 사실 갈비살 프레임이 기본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사용되던 프레임인데요. 이런 프레임이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누워봤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고, 현재 보이는 이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께에 있어서 정말 두꺼운 스펀지이기 때문에 누웠을 때 편안함은 괜찮은데요. 스펀지가 아니라 메모리 폼이나 좀 더 고급 소재가 들어간다면 좀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팝업 루프에서 누웠을 때 느낌은 편안한 느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팝업 루프에서 또 좋은 것은 개방감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양쪽 창을 모두 개방해 놓게 되면 통풍도 잘 되고 시원한 시야를 확보하실 수가 있어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도 이렇게 큰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열어두고 여기 앉아서 바깥 경치 감상하시면 분명히 힐링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3면에 있는 창 모두 이렇게 모기장 마감이 돼 있기 때문에 벌레 들어오는 거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창이 총 3개나 있어서 좋은 개방감을 보여준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이 차량의 또 하나의 장점은 무시동 에어컨이 적용이 돼 있다는 게 있는데요. 무시동 에어컨은 기본 사양은 아니고 옵션 사항인데요. 무시동 에어컨과 배터리 300A 추가를 더해서 패키지 1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옵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차량에는 무시동 에어컨이 있으면 정말 좋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하셔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시동 에어컨의 컨트롤러는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운전 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운전 선택을 송풍, 파워, 냉방 이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온도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게 되면 이 온도에 맞춰서 조작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풍량 선택이 있는데요.
총 3단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송풍구들을 이용해서 에어컨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실내에서 생활하실 때 분명히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 바람소리 들리실 것 같은데요, 상당히 센 풍량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울 때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으실 만한 에어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2층 팝업 루프에 에어컨 송풍구가 없다는 것이 있는데, 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개선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차량 외부 간단하게 살펴보면 피안마사의 2.6m 어닝이 기본 제공되는데요, 차량 전체 길이를 거의 사용하고 있을 만큼 큰 사이즈의 어닝이라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닝 아래쪽에 있는 이 LED 등이 피안마사의 정품 LED 등이라서 어닝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장착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정품 특유의 완벽한 밀착감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유리들 같은 경우에도 틴티드 글라스라서 바깥쪽에서 안이 보이지 않아서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도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인터스텔라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유리를 열어서 환기를 시키신 경우에도 이렇게 가려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공기는 다 통하지만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안전의 측면에서도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에는 이렇게 가려놓고 사용하시면 훨씬 더 시원하면서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 뒤쪽에는 이렇게 외부 샤워기 커넥터가 있어서 외부 샤워기 연결해서 간단하게 씻으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에바스패커 히터 토출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침실 공간에서 주무실 때 따뜻한 공기가 여기를 통해서 순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에는 가장 뒤쪽에 한전 전기인 입구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전 전기인 입구 살펴본 김에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전기 시스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인산철 배터리 300A가 기본 제공되고요, 인버터 용량은 3kW, 그리고 태양광 판넬은 150W가 기본 제공되고, 한전 충전기는 시텍의 제품인데 최대 125A까지 충전이 된다고 하고, 한전 충전기 용량은 80A가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 패키지 원 옵션을 적용하셨을 경우에는 무시동 에어컨과 함께 300A 배터리가 추가되니까 최대 600A의 배터리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량의 사이즈나 에어컨 등을 감안했을 때 600A면 정말 충분한 용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족하시는 전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는 청수주 입구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물 시스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수통 용량 50L, 오수통 용량 30L가 이 측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에서 간단히 설거지 하시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충분한 청수통, 오수통 용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 시스템 관련해서 청수와 오수 드레인 밸브는 운전석 쪽 옆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수동으로 드레인 하실 수 있는 방식인데 전동으로 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진 못했지만 동파 방지 시스템 관련된 내용이 없었는데요, 겨울철에 동파 방지까지 가능하다면 물 시스템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량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시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시트를 세팅하고 앉았을 경우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내 생활 공간에 있어서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들어오시는 방향이 여기로도 들어오실 수 있고 조수석 쪽으로도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차량에는 이렇게 조수석에 스위블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이렇게 앉아서 쉬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수석 스위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옵션 사항이라서 옵션을 적용하셨을 경우에 이렇게 마주보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수석 스위블 시트를 적용하게 되면 한 가지 약간 아쉬운 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여기 콘솔이 스타리아 라운지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콘솔인데 스위블 시트를 적용하게 되면 간섭이 있어서 가운데 있는 콘솔의 윗부분만 이렇게 잘라내서 여기 이렇게 수납하거나 컵홀더 같은 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스위블 시트를 적용해서 공간 활용에는 좀 더 좋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스텔라와 같은 차량에서는 수납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도 중요한데, 2열 시트 쪽에는 아래쪽에 어닝봉을 설치할 수 있는 고리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기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숨겨진 수납은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올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이 아래쪽에 수납이 돼 있어서 이렇게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이 레일에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다리를 내려서 이런 식으로 받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 고리 쪽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고, 이렇게 건다고 봤을 때 높이가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앉아서 식사하시는 데는 괜찮을 것 같고, 위쪽에 이렇게 걸어서 다리를 내려놓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래쪽에 별도 레일이 있어서 테이블을 이렇게 걸어 놓은 이후에
다리를 아래쪽 레일에 걸어서 이런 식으로 받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공간을 침대 공간으로 만들었을 때도 여기 테이블을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인데요. 이런 레일들을 만들어 놔서 테이블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분명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레일들은 차량 상단에 이렇게 둘러져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어디에든지 고리 같은 것들을 걸어서 다양한 소품들 또 걸어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디테일한 포인트인데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써서 만들어둔 느낌입니다. 이제 침대 변환 보여드릴 텐데요. 아래쪽에 레일 잡고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시면 시트를 옮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옆에 있는 벨트를 잡아 당겨주시게 되면 등받이 각도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서 완전히 눕혀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좌우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분 누워 계시고 한 분은 앉아서 또 생활하실 수 있다는 것도 사용성에 있어서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침대 변환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완벽하게 풀 플랫으로 되기 때문에 바닥이 평평해서 사용하시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만 시트들을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단차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바닥 같은 거 깔아두고 사용하시면 충분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침대 변환을 했을 때 폭은 110cm고 길이는 2m 25cm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길이에 있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폭은 그렇게 넓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인 두 분이 누워서 지내시기에는 또 부족하지 않은 공간처럼 느껴져서 한번 와서 누워보시고 이 정도 공간이 충분하겠다 생각 드신다면 구매하셔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이렇게 템버도어로 되어 있는 이불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작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간단한 이불 같은 거 수납하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3개의 수납함이 자리하고 있어서 간단한 짐들을 넣어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ABS 사출로 되어 있다는 것들이 정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가구를 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출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말 완성도 높은 마감도를 보여주고요. 이런 것들이 성우모터스가 계속해서 현대자동차의 차량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패브릭 느낌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과 이런 ABS 사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수납함 아래쪽으로 보시면 현재 낮이라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색상을 3가지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 또 주변의 음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밝기도 변화할 수 있는 이퀄라이저 무드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정말 작은 디테일이지만 좀 더 실내 고급감을 높여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시트 가장 뒤쪽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잡아 당겨주시고 올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넓은 수납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한 캠핑용 짐들은 수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인산철 배터리가 자리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운전석 쪽 방향에는 이렇게 주방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 닫아둔 상태에서는 조리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레버를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올려주시게 되면 싱크볼 자리하고 있고, 여기는 35리터 용량의 냉장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수전 그리고 냉장고까지 제공이 된다는 것은 사용하시는데 분명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옆쪽으로는 220V 단자 그리고 USB-C 단자 있어서 여기서 전기 포트 같은 건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전 아래쪽으로는 전자레인지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은 인터스텔라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의 차량을 만드는 성우모터스라서 정말 대기업의 느낌이 물씬 나는 컨트롤 패널인데요. 하나하나 그냥 살펴보자면 가장 상단에 보조 배터리는 이렇게 터치가 가능한데요. 눌러보면 현재 배터리 상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되고요. 보조 배터리 옆으로는 외부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여기 외부 전원 연결이라는 표시가 들어오게 되고요. 현재 태양광 충전이 되고 있어서 솔라 충전 표시, 옆에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블루투스 연결 시에는 블루투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조명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외부 조명, 무드 조명, 내부 조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각각의 등이 들어오게 되고 버튼으로 이렇게 눌러서 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퀄라이저 무드 등 같은 경우에는 모드 1, 2, 3, 4가 나눠져 있는데요. 모드 1부터 3까지는 레드, 그린, 블루로 색상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모드 4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음악과 외부 소리에 따라서 조명 색상과 밝기가 변화하도록 세팅하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면 청수와 오수 게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청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시각적으로 잘 표현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히터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온도를 설정하실 수가 있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히터 작동 시에 오류 발생 시에도 여기 오류 메시지가 나오게 돼서 히터를 메인 컨트롤 판넬에서 컨트롤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히터 상단에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스마일 표시가 있는데, 히터 작동 시에 일산화탄소 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좋음, 나쁨, 매우 나쁨 단계로 3단계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도 분명히 신경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차량의 냉장고 전원을 온오프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220V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버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취침 모드 같은 경우에는 눌러주시면 화면이 이렇게 꺼져서 주무시는 동안에는 컨트롤 판넬 불빛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기본 화면을 어떻게 설정할지 비품, 화면 밝기, 블루투스, 일산화탄소, 파워팩 오일 체크 알림, 히터 오류 코드 등등 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여기 표현이 되는데요. 컨트롤 판넬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인터스텔라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우 모터스의 인터스텔라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전자동 팝업 루프 시스템이 적용돼 있어서 정말 인상적이었고요. 차량에 꼭 필요한 무시동 에어컨이 적용돼 있다는 점, 그리고 컨트롤 판넬이 정말 직관적이고 고급스럽게 적용돼 있다는 점, 그리고 시트 공간도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팝업 루프 공간에 무시동 에어컨에 송풍구가 없다는 것이 조금은 아쉬웠고, 또 12V C가책 단자가 없어서 DC 매트 같은 거 사용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개선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차량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저에게 정말 고마운 분이신 구독자 우로보로스님이 구매하신 차량이라서 인터스텔라를 리뷰해 봤는데요. 우로보로스님께서 인터스텔라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들 많이 남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영상도 정말 길었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